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인권 신장이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여전하다고 하지요. 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요즘 우수한 여성 인력 양성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탐구인에서는 유리천장을 뚫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취임한 김명자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과총의 19대 회장이자 최초의 여성 회장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한 2달 정도 되셨잖아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50년 만에 처음. 네, 반백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차기 회장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당연히 어깨가 무겁죠. 과학기술계 행사에 가보시면 여성이 매우 적다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회장이 여성이 되니까 뭐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슈퍼우먼이 돼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여지껏 하던 대로 네.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차기 회장으로 이제 지난해 뽑히셔서 1년 가까이 지역을 돌면서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고요? 어떤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나요? 네, 원로 과학기술인들도 만나 뵙고 또 젊은 학생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과총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라는 조직 자체가 너무 거대해요. 이게 학회만 해도 390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400개 정도 되네요. 388개예요. 예. 학회만. 거기에다 연구단체, 연구기관, 이게 민간, 공공, 직능단체 다 하면 600개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학회 회원만 해도 48만 명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과학기술인 500만 명의 대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거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부터 뭐 기술, 산업 분야도 이학이 있고 공학이 있고 보건의료, 농수산, 네. 종합, 정책. 그러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의외로 또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통해서 열린 과총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것이 제가 얻은 답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과총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야기를 취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듣는 것만 해도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네. 제가 환경부에서 일하면서 듣는 훈련은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듣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출발이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서로 공감대 형성, 마음끼리 통하는 게 과학기술계에서도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미래의 과총 어떤 네. 모습인가요? 미래 과총, 원래 과총이 설립된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학술진흥 지원한다. 그리고 과학기술계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있고요. 예. 그렇게 하려면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계 이외의 다른 부문하고 또 협력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소통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해 기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기반을 넓혀서 과학기술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과학기술에 왜 예산이 투입돼야 되나, 이제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해야 될 게 많은 거죠. 단순히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네, 그리고 과학기술 대중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을 빼고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이제 생각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네. 생명기술, 뭐 디지털 기술, 물리기술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 중요한데 제가 오늘
YTN에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 90년대 교수 시절에 네. 그 당시에는 한국과학문화재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창의재단입니다. 거기 프로젝트로 영상 매체를 통한 과학기술 대중화에 예. 관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이 만들어졌습니다. 과학 방송이. 네. 사이언스가 그래서- 만들어진 토대가 하나 될 수 있겠군요. 그 예.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이언스 다큐 좋아하거든요. 과학 다큐. 그래서 YTN 많이 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총에서 이제 과학기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 네. 정부에 바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 원하시나요? 네, 저는 과학기술계가 연구활동 그리고 상업화 그 결과가 이제 시장 진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 시리즈의 활동을 자율성을 갖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R&D의 관리,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관리 이게 좀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야말로 열정과 헌신으로 자기 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거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크다는 이런 자부심, 자존심 그걸 갖고 일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버넌스 시대라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예. 아직까지 정부의 그 리드하는 역할, 정부가 이끌어가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율성 그런 일을 해준다 그러면 과학기술계가 훨씬 지금 투입되는 예산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성과를 내서 그게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고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은 규제가 좀 완화돼야 규제가 한다. 합리화돼야 예. 된다. 네. 사실 그 뭐 연구 활동을 하면서 소위 그 비리라고 하는 건수라는 거는 극히 소수거든요. 근데 예. 모두 다 그런 잠재적인 부정을 하는 집단으로 본다든가 예. 뭐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이제 그게 아니라 자율성을 부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네. 성과가 좋아진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 과총 최초의 네. 여성 회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과학인들의 양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 계획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네, 사실 주시죠. 과학 분야에서 여성은 다른 분야보다도 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과학기술이 중요한 분야가 됐고 국가적으로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선 과총에 제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요. 많은 위원회, 뭐 솔루션 네트워크, TF, 센터 이런 걸 만들면서요. 여성 인력을 위원장에 남녀 이렇게 같이 같이 위촉을 했습니다. 예. 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학기술 그걸 제가 표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젠더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남성 과학자들은 여성 과학자들의 애로를 잘 몰라요. 예. 네, 알 수가 없어요.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젠더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어떻게 정말 같이 만드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마도 좀 걸리겠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가야 할 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해할 동반자. 수 있고 네. 또 엄청나게 많은 분야 또 네. 많은 영역의 과학기술인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을 네. 꼭 마련해 주시기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김명자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